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등교육. 이승아 작가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엄마 책 읽어주세요. 미디어 교육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중독일 것입니다. 이는 아이부터 성인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자기 통제 능력과 이를 기를 수 있는 주변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이라고 해서 디지털 차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차단되어도 사회에서 디지털 환경을 접하게 되고 오히려 억눌린 욕구가 분출돼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적당한 선을 지키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스마트폰을 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주변 가족 모두가 동참해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로 방송에 사연을 보냈는데 솔루션 과정에서 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바구니를 만들어서 일정 시간 동안은 사용하지 않는 가족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건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서 관심사를 공유하고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드게임이나 신체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과 연계해 과도한 몰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합니다. 이런 관계가 어려서부터 형성되면 성장기에도 유해 매체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정서적 방어력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콘텐츠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은 개인 기기이기 때문에 타인이 통제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어른들도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힘든데. 맞아요. 60 넘으셔서 제가 어머니 스마트폰 사드리고 나서 네. 책 보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확 줄고 이제 뉴스 보시고 댓글 다시고 막 미스터 트롯 그것도 한참 보시고 화장실 가서 안 나오시고 왜 안 나오시냐 봤더니 스마트폰 들고 가셔서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애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컨텐츠가 우리나라로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휘둘리고 있구나. 네. 그래서 공부머리 독서법 저자님은 아이의 정말 강성주의자로서 자녀분도 중학생인데 막 스마트폰 안 사준다고 하고 최대한 늦춰라. 그렇죠. 학습만화도 이제 절대 읽히지 말게. 네, 약간 그 강성주의자신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되게 우리 이상 속에서 그렇게 하면 좋죠. 네, 항상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지속 가능한 교육이 가능해야지 일관성이 틀어지면 맞아요. 더 상처받고 사이가 더 힘들어요. 틀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거 내에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그 유튜브로 책 읽어주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해주면 사실 나보다 더 잘 읽고 연기도 잘하고 이러는데 더 좋지 않냐 하고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목이 아프고 힘들어서 약간 아웃소싱 한다. 책 읽는 거 힘들죠. 네, 라고 하면 차라리 이제 속이 편하시고
사실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3살 때까지는 미디어 노출을 최대한 늦춰라. 그리고 영유아학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도 요즘은 계속 미디어를 활용한 맞아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막을 수는 없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목표를 갖고 내가 이거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디자인한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안 하면 제가 문화 콘텐츠도 공부했지만 너무 콘텐츠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여러 가지 홀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필요할 때 이거 내가 미디어를 내가 주체적으로 활용한다. 네. 그 활용이 끝나면 내려놓고 다시 오프라인이나 책으로 넘어온다. 그거를 내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이걸 쥐었다 폈다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독서랑 같이 엮어서 하면 전, 중, 후를 나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미디어를 내가 독서나 어떤 학습 전에 이용을 하는 거는 흥미를 유발하는데 쓰는 거고 네. 중간에 쓰는 거는 내가 토끼와 거북이 보다가도 거북이가 원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해서 유튜브로 검색해서 실제 거북이를 보고 네. 다시 책이나 오프라인에 다시 들어와서 책으로 오던 부모님과의 대화로 들어오던 네네. 너무 유튜브에 장기 시간을 오래 머무르지 않게 내가 딱 목표만 달성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효율적으로 이걸 이용했다는 느낌을 갖게 그리고 독서 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토끼와 거북이 책을 잘 읽고 나서 네. 유튜브에 보면 사실 재밌는 장르는 되게 많아요. 실제로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시킨 영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를 약간 유튜버들 재밌는 상상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재밌게 읽은 후의 활동으로 실제로 얘네들 경주하면 누가 이길지 볼까? 네. 그리고 대화도 나누고 또 아이들 그 혼자 이제 스스로 읽기 하는데 요즘 좀 많이 활용되는 게 엄마가 촬영할 테니까 네가 한번 잘 읽어봐. 네가 혼자 이렇게 읽는 걸 촬영해주면 더 의식하고 잘 읽으려고 하고. 와. 그리고 같이 영상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머뭇머뭇하고 잘 못 읽네? 라고 하면 내가 좀 더 유창하게 읽어야지 스스로 이제 자극이 되기도 하고 요즘 애들 끼가 많아서 맨날 사진 찍고 싶어하고 영상 막 나오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맞아요. 그런 걸 역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아이윙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는 스트리밍을 녹음하는 거예요. 네, 그 그림책을 이제 무제한 스트리밍을 이제 해서 듣는 건데 성우들 말고 엄마나 이제 아이의 목소리로 책 읽어주기 영상을 녹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네가 읽은 책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이런 식으로 독후 활동을 감상문 써 막 이런 걸 되게 싫어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독후감 써 이러면 싫어하니까 네. 요즘 북트레일러라고 그래서 책 이야기를 영상으로 하는데 그걸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 네가 이제 토끼 역할을 해야 돼? 거북이 역할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의 구성으로 해가지고 네. 미디어를 후에 활용을 하기도 해요. 똑같이 이제 책이랑 영화 같은 게 요즘 원작을 바탕으로 하는 게 네.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게 원작으로 한 책을 먼저 읽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거를 이제 영화화한 걸 먼저 읽는 게 좋으냐 이제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네네. 요즘은 뭐 애니메이션부터 해가지고 그게 같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중으로 나눠서 보면 책을 보기 전에 영화를 보여주는 건 흥미 유발이에요. 책을 읽기 조금 버거워하고 이러면 어떻게 영화화 됐는지 영상은 재밌어 하니까 그런 거를 먼저 보여주고 네. 야 이게 책도 있대. 책을 볼까? 이렇게 흥미 유발을 하는 거고 똑같은 작품이지만 그거를 책 원작을 읽고 후에 보여준다. 영화를. 그러면 책을 읽고 내가 상상을 막 한 다음에 상상을 막 하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거의 감독과 대등한 위치에서 감독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어. 한번 볼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어떻게 다른지. 네. 그거를 앞에 놓냐 뒤에 놓냐 중간에 놓냐 이런 것들의 배치에 따라서 이제 학습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거를 핑크퐁을 보여주더라도 이 사자송을 어떻게 보여줄까? 앞에 보여줄까? 중간에 보여줄까? 보고서 어떤 것과 이어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디자인한다는 마음으로 네.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핑크퐁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핑크퐁 얘기가 책에 나왔거든요. 그냥 핑크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상어가족 콘텐츠 활동 예시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어머님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독후 활동으로도 되게 좋고 네. 미디어 하고도 되게 좋은데 누리과정 5개 영역을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네. 사실 제가 독서 지도사나 이제 기본 독서교사 연수도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네네.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자기가 하는 질문이나 활동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성향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뭔가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시고 대화 좋아하시는 분은 계속 대화 위주로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네. 그거를 좀 더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리과정 5개 영역이라고 뭐 네. 신체 활동, 의사소통, 뭐 사회관계, 자연탐구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맞는 활동을 내가 체크리스트처럼 분류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상어 가족을 보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를 보고도 마찬가지고 영역을 5개로 나누어서 네. 그 영역별로 활동을 이제 나눠보는 거거든요. 네. 토끼와 거북이를 계속 예로 들면 책이니까 그걸로 이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경주니까는 같이 우리가 달리기 해보거나 우리가 네 발로 기어보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신체 운동을 활용한 경주를 하는 거. 네. 그럼 내가 이제 내 몸을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의사소통 한다. 의사소통 영역을 봐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을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자만했지만 결국 승부에 진 토끼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줄래? 이렇게 하면 그 상황에 맞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위로했을 수도 있고 네. 약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의사소통 영역에 자극을 하는 거고 네. 다음 사회관계 영역으로 하면 되게 토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북이를 무시해서 약간 빈정돼서 이제 경주가 시작된 걸로 나와요. 네. 그랬을 때 토끼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거나 친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뭐 잠자는 토끼를 어떻게 내가 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깨워서 같이 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쟤는 얄미웠으니까 그냥 냅두고 가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관계에 집중해서 네네. 할 수도 있고 다음 자연 탐구로 가면 토끼와 거북이에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토끼가 이긴다고 빠르다고 알고 있지만 네네. 그것도 미리 정보가 없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토끼가 어떻게 뛰는지 거북이가 어떻게 걷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 생태 자연 탐구 파악을 하는 거. 그리고 예술 영역으로 가면 저 토끼를 한번 그려보고 거북이를 그려보고 뭐 종이접기로 만들어보고 네.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영역이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5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미리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놓고 네네. 이제 균형 있는 독후 활동을 하거나 균형 있는 미디어 교육을 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핑크퐁 보더라도 상어 가족도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고 네.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내 하나의 체크리스트 기준판으로 보시면 네. 되게 균형 잡힌 독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하다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다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다양하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 맨 처음에 거기 제목 자체도 약간 인생을 결정하는 이고 막 이래가지고 네네네. 약간 좀 세게 부담스러워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이제 결국은 내가 모르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뭐 스팀이건 코딩이건 여러 개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내 아이의 반응에 맞추고 또 내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잘 골라서 네. 결국 선택해야 된다는 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막 따라하거나 그냥 가까우니까 하거나 이런 것보다 네. 조금 내가 시야를 넓게 가져라. 그래서 약간 두껍지 않은 책인데 여러 가지를 골고루 넣은 거는 네. 시야를 넓혀주는 효과가 이게 가장 조금 노렸던 네. 거긴 해요. 그래서 다 안 하셔도 되고 네네. 네, 그중에서 좀 맞는 걸로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의 모습은 많은 부분이 변했고 더욱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변해가는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또는 선도하기 위해 과학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기업이 과학유치원에 관심을 갖고 투자했다는 건 그 가치를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미래를 위한 창의 융합형 인재형의 모습과 함께 융합교육, 스팀이 큰 화두로 떠오르며 과학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의 의미는 학문의 명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전에
학문적 경계를 넘어들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과 과학은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이 형성되는 것을 추구하는 논리적 사고의 패턴이 비슷하며 탐구지향적 교수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통합적 접근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누리과정도 탐구 영역이라는 한 범위 안에 포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을 영역으로 나누면 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구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양한 과학적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깊숙하고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니까요. 교육자는 아이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수학적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학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내면화되어 탐구를 통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과학과 수학을 연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건 과학적 맥락을 활용하고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주제를 수학적 방법을 활용해 탐구하고 탐구의 결과를 수로 나타내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두 영역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학적 주제를 이야기의 형식으로 전한다면 의사소통 능력도 기르게 되고 실험으로 이어진다면 구체적인 감각으로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과학과 수학의 통합활동 예시를 살펴보면 식물이 성장하는 이야기의 동화 속에서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식물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측면에서는 식물이 하루에 얼마나 자라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곤충 이야기를 다룬 동화 속에서는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곤충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고 수학적인 측면에서는 동물의 마리수를 세어볼 수 있겠죠. 이 과학과 수학과 예술을 통합한 수업, 요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혹시 문과세요, 이과세요? 저는 완전 문과예요. 학부모들도 되게 신기한 게 문과 성향 학부모님과 이과 성향 학부모님 되게 달라요. 오. 활동하는 거랑 질문하는 거랑 생각의 구조가 조금 다른 경우도 많아서 신기하네요. 자기 친화적인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친구들은 문이과가 이제 통합된 시대에 네. 문과 이과의 개념 물어보면은 그게 뭐예요라고 하는 오. 교육 과정 자체가 이제 문이과를 나누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한 누리과정 5개 영역부터 해서 그냥 그런 거를 조금은 의도적으로 골고루 네네. 다양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팀이란 것 자체가 결국은 융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는 많은 그림책 이런 것도 조금만 방향을 이제 이것저것 섞으면 네.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그런 거 말고 이 책을 읽으면 되게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질문도 던질 수 있고 다양한 영역도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팁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뭐 연구를 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네. 그 달성해야 될 그런 컨셉들을 미리 설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활동이 되게 구체화돼서 이 활동은 여기에 좋고 이 활동은 여기에 좋고 이거를 구분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어머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림책 고르는 기준에서도 보면 그림이 너무 예뻐. 그림이 내 스타일이야. 그렇죠. 그림이 너무 따뜻해. 막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우선 꽂히셔가지고 네네네. 막 이거를 이제 인생책이라고 막 계속 읽어주면 아이는 사실 싫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경우도 그렇죠. 네 되게 많고 이런데 조금은 이제 거리를 두고 봤을 때는 네. 이 그림책은 이런 면이 좋으니까 여기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어떤 분은 제가 진짜 가슴 아팠던 게 되게 한글이 되게 안 된다고 강의 중에 문의를 주셨어요. 아이가 한글 떼기가 안 됐다고? 네, 우선 네. 한글을 얘가 혼자 좀 그 책도 읽었으면 좋겠고 유창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된다. 자기는 맨날 책을 많이 읽어주고 책유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야기 나눠서 보니까 굉장히 약간 미술적인 그런 쪽에 대해 감흥이 있으신 분이라서 글자 없는 그림책 되게 좋아하시고 눈사람 이런 거 막 엄청 좋아하시고 그림 읽기도 되게 많이 시켜주시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정서 발달이나 감성 발달이 되게 좋아요.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실 한글이나 글자책을 읽으려면 글자는 기호거든요. 그렇죠. 기호에 익숙해질 기회가 계속 부족한 거예요. 절대량이.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은 되게 크고 말은 되게 잘하는데 소리내어 읽어봐라고 하면 턱턱 막히고 그러니까 답답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언어는 항상 노출과 결핍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적당히 어느 정도 절대량 노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저거 알 것 같은데 저게 뭐지라는 결핍이 에서 계속 자극을 줘야지 내가 알았다 좋았어 계속 써먹고 그런 식의 자극을 해서 노출과 결핍이 번갈아 있어야 되는데 그림에 대한 그런 미학적인 예술적인 노출과 그런 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글자에 대한 건 굉장히 안 돼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외에 좀 더 균형 있게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같이 해서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양하게 좀 노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의 교육학자들은 영유아들은 부모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영유아들에게 어떤 교육 환경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이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캐롤라이나 ABC 대리원 프로젝트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오랜 기간 동안 유아교육의 효과를 추적한 프로젝트들입니다. 먼저 페리 프리스쿨은 작은 도시 공립학교들을 담당한 특수교육 행정가이자 심리학자였던 데이빗 웨이카트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데이빗은 너무나도 많은 저소득층 흑인 자녀들이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뒤 만 3, 4세를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 프리스쿨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교육자들은 만 3, 4세 유아들이 무언가를 배우기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급진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들을 2개 그룹으로 나눠 교육성과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만 3세부터 시작해 11세까지 매년, 그리고 14세, 15세, 19세, 27세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오픈 후 페리 프리스쿨의 선생님들은 저소득층 흑인 유아들의 지능 발달이 늦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2년간 프리스쿨을 다녔고 교육을 마칠 때 IQ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졸업생 평균 IQ는 94.8로 비졸업생 평균 IQ 83.6에 비해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또한 만 8살의 졸업생 IQ도 비졸업생 IQ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에 힘입어 1965년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헤드스타라고 불리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페리 프리스쿨의 놀라운 결과들은 만 14세 졸업생 테스트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페리 프리스쿨 졸업생들은 학교를 좋아하고 숙제를 충실히 하며 읽기와 쓰기, 수학 등 주요 과목 평가에서 더 높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률이 약 54%인 타 학생들에 비해 무려 71%에 달하는 졸업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페리 프리스쿨의 경험은 생애 전체 학업 기간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만 40세가 됐을 때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이 훨씬 더 높은 취업률과 연봉, 그리고 더 낮은 범죄율,
나아가 건강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 폭넓은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ABC 대리원 프로젝트를 살펴볼까요? ABC 대리원 프로젝트는 1972년 크레이그 레미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렌지 카운티의 저소득층 어린이 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가 유아 시기를 대상으로 한 반면 ABC 대리원 프로젝트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영아 시기부터 5년간 진행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연중 주 5회 하루 9시간 동안 보육원에서 발달 과정에 맞는 언어, 대화, 독서, 놀이 등으로 이뤄진 체계적인 교육과 돌봄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중점을 준 부분은 첫 번째가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이었고 두 번째가 영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좋은 놀이와 게임을 새롭게 개발해서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게임은 사회, 인지, 심리 등 다양한 발달 영역을 고려했지만 특히나 언어 발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지어 체육활동일지라도 언어 활동이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학자 비코츠기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만 4세 때 실시한 IQ 테스트 결과 교육그룹과 비교육그룹 간 커다란 차이가 발생했으며 학교에 입학 후 읽기와 수학 과목 테스트에서도 8세, 12세, 15세까지 교육그룹이 더 높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학년 미달 비율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육 효과는 성인까지 계속 지속돼서 21세 때 대학 등록 또는 양질의 직업을 가질 비율이 교육그룹 67%, 비교육그룹 41%로 나타났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4년제 대학교 졸업 비율은 교육그룹이 23%에 달했으나 비교육그룹은 단지 6%에 그쳐 거의 4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교육적 효과로 인해 프리스쿨의 수익률을 7에서 10%로 계산했던 것에 비해 ABC 대리원 프로젝트의 투자 수익률은 무려 13%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물론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영유아 교육이 성장기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영유아 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ABC 대리원 프로젝트와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최고. 자,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등 교육, 오늘 이승화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작가님께서 좀 못다한 이야기나 꼭 청취자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름 지은 건데 인형 뽑기라고 있어요. 독후 활동인데 인형 뽑기예요? 제가 지은데 네. 인형 뽑기 게임 하면 갈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손 그게 갈고리. 네, 그걸 움직이면서 내가 인형을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렇죠. 꺼내는데 이 갈고리 손에 희마리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조절을 잘하고 좋은 위치 해도 그걸 못 끄집어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인형을 내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내가 그걸 계속 꺼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전에 배웠던 것도 내가 못 꺼내는 상황이 생겨요. 네네. 그 왜 생기는지 좀 봤더니 너무 친절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배운 아이들은 스스로 꺼내는 이 힘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후 활동을 이제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 알려주기 전에 이거 전에 봤던 거잖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한 번을 주고 네. 부딪히게끔 하고 자전거로 타지만 두발 자전거를 먼저 타게 하고 넘어지면 살짝
바퀴 하나 더 달아주고 이거를 역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계별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똑같이 어휘학습을 할 때도 뭐 그림이랑 글자랑 이렇게 소리 읽어주는 거 3가지 자극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글자를 안 보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글자에 대해 친숙해지려면 글자 보고 우선 내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고 음가를 알아야 되고 이게 같이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글자 보고 내가 떠올릴 수 있게끔 계속 자극을 먼저 주는 거. 그래서 전에 사과를 봤으면 사과를 읽어주기 전에 이거 뭐야? 라고 해서 자기 입으로 사과를 먼저 꺼낼 수 있게끔 네. 그런 작은 자극들, 작은 미션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주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제 인형을 뽑을 수 있는 내 소나기의 힘이 길어져서 내 배경 지식이나 내 경험 속에서 계속 그거를 꺼내면 모국어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너 저번에 엄마랑 동물원 갔잖아. 그게 뭐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단서를 주고 스스로 방탈출로 따지면 스스로 방을 탈출할 수 있게끔 힌트를 먼저 주지 않고 네. 그걸 계속해서 내 소나기 힘을 길러주는 이제 인형 뽑기라고 해서 계속 저번의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발문을 활용하는 거 하나랑요. 네. 2번째는 간판 읽기. 간판 읽기. 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맨날 이걸 했어가지고 오, 진짜요? 전 지금도 간판을 읽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는데 지나간 아저씨한테 시간을 물어보라고 시기에 엄마도 갖고 있는데 담력도 키워주고 맨날 뭐 이렇게 방임으로 키우시고 맨날 너 크면 꼭 신문 배달 시킬 거야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런 식으로 야 저거 뭐야 라고 하면 저게 뭐지? 2글자는 알겠는데 1글자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의 계속 아쉬움이 나오면 그걸 네. 또 내가 알면 나 저거 이제 읽을 줄 알아. 그리고 해외에서 간판 읽으면 신기한 것처럼 그래서 간판 읽다 보면 모국어는 사실 우리 모국어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내가 관심만 가지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학습 도구예요. 그래서 한번 간판에 같이 읽어보는 거. 그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인성과도 많이 책을 이제 연결지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전 내면화 읽기라고 많이 해요. 제어도 많이 하고 같이 이제 성인들한테도 많이 시키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네. 주어를 1인칭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만들어서 계속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계속 하게끔. 토끼와 거북이 했을 때도 성인한테도 되게 재밌는데 네가 거북이였어도 토끼를 깨웠을까? 너는 우리가 사실 경쟁 사회에 살면서 그런 했을까? 네. 네가 거북이라면 토끼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네. 계속 이제 주인공이나 이런 거에 감정이입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if 법이라고 이제 만약 나라면 네. 이런 질문법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내면화 질문이라고 해서 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인형 뽑기랑 이 간판 읽기랑 항상 내면화 질문은 되게 부담 없이 이제 준비 안 해도 어머님들이나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거니까. 네. TV 보다가도 지금도 저희 엄마랑 막 동침 이런 거 보다 보면 엄마가 저기 시어머니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미혼이긴 하니까. 네. 그러면 야 너 결혼하면 저렇게 할 거냐? 이런 거 자체가 아주 작은 수다 같지만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야, 너라면 어땠을 거야?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진짜 좋네요. 뭔가 또 어렵지도 않은 방법들인 것 같고 네. 저는 아까 전에 그 간판 읽기 네. 그거를 자동차 번호판 읽는 것부터 하고 있거든요. 아이랑. 그 숫자 친해지기 좋죠.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거기 뭐 바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글도.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하면서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계신 어머님들께 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고생 많으신데 네. 항상 전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 지금도 계속 꾸준히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하지만 네.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책육아를 하시고 책으로 독서 교육을 하시고 이러다가 본인이 먼저 지쳐서 막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지치시고 정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경우는 되게 아이 독서 교육을 준비하시다가 본인이 책을 그렇죠. 본인이 더 책을 좋아하셔서 독서 모임도 만드시고 이렇게 맞아요. 되게 좋게 발전하는 분도 있고 이제 아이 때문에
징하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전 항상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란 키워드로 교육이든 공부든 뭐 독서 모임이든 이런 것도 지속 가능한 즐거움 그리고 재미와 의미, 재미도 있으면서 재미만 있으면 사실 너무 요즘 넷플릭스 이런 거 막 재미만 있는 거 너무 많은데 네. 플러스로 의미까지 같이 생각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한 독서 교육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네. 힘내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목표를 잡고 막 그게 안 되면 되게 막 좌절하고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와 의미 두 가지만 가지고 간다. 즐겁게 즐기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안타까운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잘 때마다 책 읽어주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라는 오히려 더 실망하고 더 그런 지하 질문을 받고 이럴 때보다 네. 그럴 때마다 좀 가슴이 더 아플 때가 있어. 그러니까요.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막 책 읽어주면서 내가 이거 읽어주면 요만큼 나오겠지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하나 아버님이나 네. 지속적으로 이제 책 읽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실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쓰시고 다 이럴 텐데 가장 중요한 건 훈육의 일관성이에요. 실제로 저도 되게 아픈 기억이 있는 게 네. 어머니 책을 좋아하시지만 아버지는 거의 안 읽으셨는데 네네. 아버지는 TV 보면서 너는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빨리 뭐 공부하든지 책 읽어라. 막 이런 거 하고 이러면 반감이 되게 생겨요. 많은 청소년들 특히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많이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이 실제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건 강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청소년기에 심리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지속 가능하게 나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뭐 상처받지 않는 네. 걸 잘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독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적인 반발심도 되게 커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읽으라니까 읽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당했던 건데 내가 힘이 생기면 당당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거의 반발 중 하나가 엄마가 하는 거 다 안 하는 거 되게 많기 엄마도 때문에 책 안 읽으면 소개 나한테 읽으라. 그렇죠. 그게 정말 나쁜 말로 막 상담 받은 것 중에 지는 이런 말을 너 스마트폰 하지 마라고 했는데 엄마 하고 있으면 지는 이런 것들을 일기장에서 보셨다 이런 것들을 막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 네. 이거는 진짜 공부 근데 사실 되게 짧은 말이지만 우리끼리도 많이 쓰잖아요. 너무 웃겨요. 친구들끼리도 야 담배 피지 마 이러면 피고 있는 애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고 너나 잘해. 그쵸? 니는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 이영애 씨의 말투처럼 너무 웃기다.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독서 교육은 실천이 되게 어려워요. 본인도 요즘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독서 교육을 이제 감정적 마찰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유익한 독서 교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동 교육의 이승화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실 거죠? 2주 후에 또 만나요. 이제 one more time. 엄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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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